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문제집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 문제집을 고를 때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1단계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유튜브나 요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죠. 그런 사이트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요새 잘 나가는 문제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유명 학원에서 어떤 문제집을 쓰는지 알아봅니다.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 학원을 다니는 엄마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집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그 문제집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책방 사장님과 친하게 지냅니다. 제가 인터넷이 문제집이 더 쌈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책방에 가서 문제집을 사는 이유는 그 문제집을 전문적으로 파는 책방 사장님들은 어느 학원에서 무슨 문제집을 쓰는지도 다 알고 있고 또 잘 나가는 문제집, 요새 엄마들이 어떤 문제집을 쓰는지 대부분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책방 사장님과 친해져서 문제집을 사러 가서 요새는 뭐를 많이 쓰냐고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1단계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2단계로는 아이 수준을 파악합니다.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수준인지 레벨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 아이의 레벨을 모를 경우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문제집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1단계부터 그냥 시작하다가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어머님들이 감이 옵니다. 아, 이 문제집 너무 쉽구나. 애가 계속 90점 이상씩 맞는구나 싶을 때는 과감히 그 다음 단계 해서 문제집 학원에 보내는 거에 비해서 문제집 값은 크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문제집 값을 제가 몇만 원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시켜봅니다. 단 저희 아이가 대충 레벨이 파악되시는 부모님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레벨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1단계 정보를 수집하고 2단계 아이 레벨을 맞췄으면 이제 문제집을 고르러 책방에 갑니다. 문제집은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고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의 레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저희 아이 최근에 산 영어 문제집인데요. 수능 감잡기 EBS였죠. 이렇게 뒤에 보시면 대부분 그 출판사의 문제집 레벨이 나오게 됩니다. 고교 입문, 고1, 2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고1, 2과정은 요 정도, 고2 과정은 어 정도, 고3 과정은 이렇게 돼서 난이도별로 문제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레벨에 맞게 아이 문제집을 고르시면 되고요. 다른 걸 또 보면 요 출판사에서도 문제집,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수학 문제집들이, 영어 문제집들이 무엇이 있는가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요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요. 이 책은 이렇게 레벨이 앞에 있습니다. 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인가. 이쪽으로 갈수록 쉬운 레벨이겠죠. 그리고 어려운 레벨. 그래서 여기에 맞는 문제집을 레벨을 보고 고르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집들이 이렇게 여기도 천일문에 중등 커리큘럼, 고등 커리큘럼,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 레벨이 있거든요. 종류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내 아이는 어느 정도 시키면 되겠다, 어느 문제를 시키면 되겠다, 요런 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아이들 문제집을 고르게 됩니다. 책방에 가서 저는 주로 2가지, 3가지를 정해놓고 가서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펼쳐놓고 내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르고 사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떻게 문제집을 고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문제집도 처음 고를 때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집집마다 문제집이 쌓여서 안 푸는 문제집이 많게 되는데요. 그냥 한 10만 원 정도 제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집 같은 경우는 14,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10만 원 정도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직접 시도하고 문제집을 고르고 아이 수준을 파악해서 풀려보는 거를 권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요령이 늘면 문제집도 실패하지 않고 잘 고르실 수 있는 단계가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집을 풀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집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권도 없이 모든 문제집을 다 풀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금방 된 게 아니라 3, 4년 정도 걸렸거든요. 3, 4년 전에는 문제집을 샀다가 이게 아이와 맞지 않아서 풀지 않아서 버리는 문제집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는 문제집을 신중하게 고르고 신중하게 사기 때문에 버리는 문제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풉니다. 이게 저희 아이 문제집들인데요. 요거는 현재 푼 문제집, 그리고 요거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이고요. 이거는 재작년 겨울,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저희 아이가 다 푼 문제집입니다. 저는 다 푼 다음에는 이렇게 완자를 붙여서 꼽아 놓거든요. 버리지 않고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무렵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부터 풀기 시작한 문제집이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지금 다 모아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 풀어서 완자 붙여서 아래로 내려 보낼 거고요. 이렇게 문제집을 안 풀고 버리는 문제집 하나 없이 지금은 모든 문제집을 다 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1학년 1학기 때 국어를 한번 펴볼까요? 네, 끝까지 다 풀었죠? 요것도 1학년 1학기 국어 이렇게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면 중간중간 아이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 엄마표 학습을 단지 나가는 학원비가 아까워서 집에서 그냥 공부시켜보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엄마표 학습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공부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엄마도 아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셔야 엄마표 학습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